피부는 효과 봤는데 나는 왜 애매했을까? 진짜 만족스러운데? 나는 돈 썼는데 왜 효과가 없지? 이건 시술이 약해서가 아니라 상담 때 중요한 말을 빼먹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클럽미즈 라미체 서한희 원장입니다. 상담 때도 그렇고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가 이거 해서 좋아졌대요. 유튜브에서 이 시술이 좋다고 해서요. 저도 그거 하면 좋아지겠죠? 물론 주변 후기를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구에게 좋았던 시술이 나에게도 똑같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피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피부 두께도 다르고 얼굴형도 다르고 처짐의 위치도 다르고 색소가 생기는 원인도 다릅니다. 같은 시술을 해도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인데? 라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피부과 상담에서 중요한 건 이 시술이 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제가 피부 탄력이 문제인 것 같아요. 피부 탄력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정확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피부과 상담 때 말해야 하는 5가지 정리해드릴게요. 이 5가지만 알고 가도 상담 방향과 만족도가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담 때 얼굴이 별로예요. 뭔가 늙어 보여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말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상담 방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늙어 보이니까 어려 보이고만 싶어요 라고만 말하면 시술 방향이 너무 넓어집니다. 상담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팔자 쪽이 제일 신경 쓰여요. 옆모습에서 턱선이 무너져 보여요. 광대 밑이 꺼져서 피곤해 보여요. 이렇게 말하면 의사가 봐야 할 포인트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와 실제 원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팔자 주름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볼 처짐이 원인일 수 있고 내 얼굴이 커졌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탄력 저하 때문에 넓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은 내가 느끼는 문제를 말하고 의사와 실제 원인을 같이 찾는 시간입니다. 상담을 건너뛰면 시술을 해도 돈을 썼는데도 뭐가 달라진 거지? 라는 느낌이 남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정말 흔한 경우입니다. 친구가 울세라하고 좋아지고 리쥬란 맞고 좋아지고 보톡스 맞고 얼굴이 작아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도 똑같이 해주세요만 말하면 위험합니다. 친구는 얼굴 지방이 많아서 특정 리프팅 시술이 잘 맞아줄 수 있지만 정작 나는 피부 처짐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때는 이렇게 말해주면 좋습니다. 친구가 이 시술을 받고 좋아졌다고 해서 제 얼굴에 맞는지 보고 싶어요. 이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원하는 시술이 있는 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의사 상담 없이 시술명만 보고 고르면 내 얼굴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돈과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상담은 영업이 아니라 진단입니다. 무엇을 할지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안 해야 하는지 걸러내는 과정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 시술 이력입니다. 상담 때 과거 이력을 물어보면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 이것저것 하긴 했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레이저는 몇 번 했어요. 이 정도만 말하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필러를 맞고 얼굴이 좀 부어 보였어요. 시술하고 나서 붓기가 생각보다 오래 가고요. 효과는 있었는데 유지가 너무 짧았어요. 이런 말들이 중요합니다. 이건 과거 시술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중요한 진단 정보예요. 필러가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리프팅 시술이 효과가 거의 없었다면 내 얼굴 구조가 안 맞았던 건지 다시 봐야 합니다. 특히 전에 했는데 별로였어요 라는 말은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시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토피가 있는지, 접촉성 피부염이 있는지,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또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상담 때 꼭 말씀해 주셔야 해요. 이건 겁주려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약이나 피부 상태가 무조건 문제가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이 정보를 알아야 의료진이 강도를 조절하거나 시술 순서를 바꾸고 회복 기간을 현실적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상담은 내 피부가 감당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과정입니다. 빨리 좋아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내 피부 상태를 말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회복만 더 길어지고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원하는 변화의 수준입니다. 어떤 분은 나만 할 정도로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원하시고 어떤 분은 주변에서 알아볼 만큼의 확실한 변화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이 기준을 상담할 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얼굴 분석은 의료진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만족도는 의학적 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 때는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자연스러운 게 제일 중요해요. 어느 정도 변화감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회복이 짧은 방향이 좋아요. 이 말들이 있다면 상담이 더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상담 때는 시술명보다는 내가 어디가 신경 쓰이는지 먼저 말해야 합니다. 둘째, 친구가 해서 좋았다는 시술이더라도 내 얼굴에 맞는지 따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셋째, 과거 시술 이력, 변화의 정도, 복용약이나 피부 질환을 얘기해야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 상담은 나에게 필요한 시술과 피해야 할 시술을 구분하는 시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담 때 어떤 말을 하기 제일 어려운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모두 맑고 건강한 피부가 되자. 안녕.